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전자 최 회장입니다. 한번 또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천 회장이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토요일 6시 지금쯤 많이 주무시고 있을 거야. 지금 정신없이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던 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늦더라도 천 회장의 1교시 영상은 필히 듣고 출석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서. 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던데 이 스트레스는 구멍을 통해서 배출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환자가 말하는 그런 우울과 불안과 분노, 원망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거야. 심하면 의사 자신이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사 자신도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또한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소개한 구멍 배출법, 구멍 배출법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이 구멍 배출법이란 게 뭐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몸 안에 이제 축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있는 그런 구멍을 통해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모두 배출을 해야 돼. 이 스트레스를 배출 안 하면 스트레스 쌓이겠죠. 터집니다. 알겠죠? 화가 났을 때 입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곤 하죠. 그것은 입이라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배출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크게 기합을 넣거나 노래방에서 뭔가 고음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 목청껏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실컷 울고 나면은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또한 눈이라는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빠진 겁니다. 눈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갔다.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죠. 기분. 마찬가지로 이 피부라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빠져나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뒷산에 올라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 부르고 힘껏 달려서 땀 흘려보면은 스트레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몸속에 이 쌓인 스트레스는 구멍을 통해서 모두 배출해 버리자는 겁니다. 배출해 버리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빨리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천 회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단은 1983년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후 처음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공식 감산을 실시했다. 공식이에요. 비공식 아니고.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에 이어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선언하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 그 반등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삼성은 7일 날 어제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고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삼성은 이날 구체적인 감산 목표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이 D램 반도체인 DDR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자연적인 감산에 더해서 생산 물량이 10에서 한 20% 정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식 감산을 선언한 배경에는
실적과 재고 확보 등이 있어요. 삼성은 이날 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그 기록을 해가지고 6천억 전년 대비 한 95.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분기 영업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한 14년 만이에요. 14년 만이고 이 사업부문별 실적은 따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DS 부분에서 약 4조 원 안팎의 적자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나마 올해 초 출시한 그 갤럭시 S23의 판매 호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부분이 3조 원대 중반대 정도 흑자를 기록해가지고 DS 부분의 적자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효자였어. 스마트폰이 오히려 삼성은 실적이 약화돼가지고 감산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삼성의 관계자도 그동안 최신 D램 제품인 그 DDR이죠. DDR5 주력 제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품의 공급량을 확보해 두려는 전략적 목표가 조기에 달성된 것이다. 그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지만은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삼성이 감산을 공식 인정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향후 이제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이제 감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도 뭐 잘 버텨냈습니다. 잘 버텨냈고, 일단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수요 변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7일 배포한 1분기 잠정 실적 설명 자료에 적혀 있는 감산의 이유다, 애둘러 표현했지만은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난 6, 7개월간 반도체 재고는 불어나는데 가격은 급락하는 그 최악의 시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날 삼성은 감산 중이라고 선언함에 따라서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하죠. 시장의 공급이 줄면서 이제 재고가 이제 해소되고 이제 고객사가 주문을 내는 선순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등의 인위적인 감산을 한 거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약 25년 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3년 간격으로 온 그 다운턴이죠. 업황 하락기. 그때에도 삼성은 생산량을 일부 조정을 했고, 이때는 라인 최적화 등을 통해서 기술적 감산이었어요. 그래서 감산을 공식화한 것은 반도체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인데,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DS분의 재고 자산이 29조 576억 정도 됩니다. 약 5, 6개월 동안 생산하지 않고도 고객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고, 1년 전인 21년 말 대비 76.6%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와 유통업체에도 재고가 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업체, 서버 업체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업체들도 한 6에서 한 10주치 정도의 D램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여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은 반대네요. 기업 간 대량 거래 때 활용되는 그 D램 고정가가 지난해 초에 3.41달러에서 올 3월에는 1.81달러로 하락을 했어요. 낸드 플래시 고정가도 22년 5월 4.81달러에서 지난달 3.93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2분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2분기 D램 그 평균 판매 단가는 전분기 대비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향후 두세 분기 동안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그 평가 손실 불어나서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최신 교육인 DDR5 D램 수요가 주춤한 것도 감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히고, 이 밖에 대형 기관 투자가 등의 그 주주들도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현재 전해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강도로 감산할지는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이미 라인을 재조정하고요. 연구개발용 웨이퍼 투입 등을 통해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감산 효과를 거두고 있고, 한 25에서 30% 정도의 감산이 이루어져야지 삼성이 말한 의미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9월 20% 감산을 공식화했고, 하이닉스는 한 30% 정도 안팎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업황 반등 시기가 하반기로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D램 시장이 45.1%, 낸드 플랫이 33.8%의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이 공급량을 줄이려고 한 만큼 공급량 감소는 재고 감소, 재고 감소는 구매 증가, 구매 증가는 가격 반등. 이런 순으로 이제 가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계도 그래요. 올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런 기대 커진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삼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그 인프라와 R&D 투자는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의 발달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R&D 쪽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제 또 스마트폰이 또 재밌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실적 때문에 삼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빛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올해 1분기 반도체 그 부문, 그 부진으로 14년 만에 적자 위기까지 내몰렸잖아요.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 S23 판매 호조가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전문가들은 신작 효과가 사라지는 2분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부진이 이어지고 3분기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63조, 영업이익은 6천억 기록을 했다고 밝혔죠. 이날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삼성이 영업이익의 60에서 한 70%를 차지하던 이 반도체 부분에서 한 4조 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날 삼성은 1분기 부분별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디바이스 솔루션 4조 3천억 적자, DS 디스플레이 1조 2천억 흑자, MX, NW 네트워크 사업이죠. 3조 3천억 정도 흑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3 시리즈 판매 호조가 반도체 적자를 일부 상쇄한 것 같아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전작인 S22보다 세계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 S23 초기 성적은 S22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가에는 울트라 모델 비중이 늘다 보니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한 123% 증가해서 3조 3천억 정도 이를 것으로 보고, 실제로 갤럭시 S23 울트라하고 S23 플러스, S23의 글로벌 판매 비중은 각각 6대 2대 2야. 화면 크기와 카메라 성능이 좋은 울트라 제품의 인기가 압도적인데, S23의 판매량을 국가별로 보니까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전작 대비 1.7배, 유럽에서는 1.5배, 인도에서는 1.4배 등으로 판매량이 증가했죠. 노태문 사장이 MX 사장이죠. 지난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외에서 갤럭시 S23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목표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고, 한때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던 하만도 체질 개선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전체 실적의 보탬이 됩니다. 증권업계에서도 1분기 3천억가량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하만은 전장 부분 중에서도 디지털 콕핏에 집중하다 보니 내실을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다소 부진했고, 업계에서는 애플 아이폰 14이죠. 시리즈의 수요 둔화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된 디스플레이의 그 70% 이상을 공급을 했어요. 거기서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인력 이탈 사태 등으로 인해서 아이폰 흥행이 부진하다 보니 삼성 디스플레이도 타격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갤럭시 S23 선방으로 적자를 겨우 면했지만은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그 MX 부분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줄어들다 보니까 1분기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고, 삼성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올해 3분기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이날 삼성은 지난 1월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실적 발표 청구자를 냈는데, 통상 잠적 실적 발표에 수치만 공시하지만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벗어났을 때 제한적으로 청구자를 냅니다. 두 차례 연속 청구자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지난해 4분기 이후 삼성이 큰 불확실성을 겪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삼성은 이날 청구자리에서 IT 기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 부품 부분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서 전사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만큼 돈 번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잘 돼야 할 텐데 앞으로 뭐 치열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 삼성그룹의 그 첫 공모 상장이죠. 그 리츠인데, 리츠. 요즘 저도 리츠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삼성 FN 리츠예요, 리츠. 이 삼성 FN 리츠가 10일 날 출격을 합니다. 출격을 하고, 기초자산으로는 삼성금융네트워크스 4개사예요. 삼성생명, 화재, 카드, 증권. 이렇게 그 4개사의 오피스 건물인 삼성 중구의 예스원 빌딩하고 서울 강남의 대치타워, 이게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SVB 파산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이런 리츠 시장을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 같아요. 역시나 시장은 차갑습니다. 아주 차가워요. 차갑다. 앞선 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25대 1의 경쟁력을 기록을 했는데, 뒤에 이어서 진행한 일반 청약은 1.87대 1로 경쟁률에 그쳤어요. 참여 기간 중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고작 3.92% 정도 머물렀고, 그 하나 리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5.6%죠.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화재나 뭐 생명 보유의 자산을 제외한 점 등도 투심을 떨어뜨렸다. 일반 청약이 확 떨어지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배당 수익률이 좀 낮네. 하나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지난달 그 상장한 그 하나 리츠도 일반 청약 증거금 미달로 인해 가지고 흥행에 실패했어요. 경쟁률 0.5대 1. 증시 입성의 리츠 기준가가 5,000원인데 현재 5,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어제 종가가 4,955원이더라고. 향후 5년간 매년 6.85% 그 배당을 약속을 했지만은 역부족이더라. 이같이 예고된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리츠 상장에 나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이 도입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이 새 회계 기준에 그 속에 보면은 신건전성 지표가 있어요. 신건전성 지표가 이 보험사가 보유 중인 그 부동산 자산 위험 계수를 지금보다 높게 평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 보유 부동산을 덜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건전성 수준을 맞추는 동시에 유동성까지 얻을 수 있는 리츠가 이제 일석이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생명, 그 삼성화재의 경우에 지난해 보유 채권 뭐야? 신종자본 채권이네. 골때리네. 보니까 코코본드 같은데. 이거의 평가 손실로 자기 자본이 벌써 24조, 10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자기 자본이 한 38%, 33%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부담이 큰 채권을 다시 발행하기보다는 리츠 상장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이 깔린 것 같아요. 참 골 때리네요. 지금을 이제 대기업 스폰서 리츠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대형 금융사들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공실률 걱정이 없는 우량 오피스다. 최근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체력을 갖춘 리츠들한테는 긍정적이다. 리츠 투자의 중요한 건 배당이다. 그래서 주가 등락률의 일일비하기보다는 IRP 등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추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리츠 좋아하는 분들 하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한번 공부 삼아 한번 한 주씩 한번 모아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좀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좀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보니까 리츠 관련된 주가들이 바닥이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